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사이토 이토리 씨가 지은 돈의 진리입니다. 평범한 내가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법이라는 부제가 있고요. 김윤경 씨가 옮기고 아레치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사이토 이토리 씨는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저자인데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업가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긴자마루칸, 설립 당시 긴자 일본 한방연구소, 2002년 변경, 긴자마루칸을 창업했다. 1993년부터 12년간 연속해서 일본 소득 납세액 최고 10위 안에 드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2006년 공시가 폐지되기까지 류계 합세액 173억 원을 납부했다. 토지 매각과 주식 공개 등으로 인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가운데 납세액이 모두 사업소득이라는 이색적인 존재로 주목받았다. 작가로서 마음의 즐거움과 경제적 풍요를 양립시키기 위해 저서를 다수 출간했다. 주요 저서로 부자의 관점, 부자의 인간관계, 부자의 행동습관,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부자의 운, 하루 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 등이 있다. 네, 사이토 이토리 씨, 유쾌한 부자시죠? 지갑에 돈을 넣는 작은 습관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던 일본 대부 사이토 이토리의 신념. 사람의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렇기에 생각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 기왕 생각할 거라면 불안해하는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네,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사이토 이토리 씨의 책은 제가 여러 권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스튜디오 업나잇 사이토 이토리 치면 지금 소개해드린 책들의 대부분이 올라가 있으니 다시 듣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의 진리 이 책은 지금 현재 구매가 가능한 책이거든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책은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4 성공에 대한 믿음 중에서 일부를 발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괜찮지만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든지 돈이 많으면 어떤 문제든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한다면 실패할 것이야.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이 책에서 당신도 신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는 편이 성공도 하고 행복해진다. 신을 믿지 않으면 인생의 최고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했다가는 벌을 받을 테니 하면 안 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남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생각해야 한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인생을 망치고 만다. 신은 실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신의 최고 걸작이라고 생각하라. 나는 신이 만든 최고 걸작이며 가치 있는 인간이므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결국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자신을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가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인간은 모두 다르다.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쌍둥이도 잘 들여다보면 어딘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조차 똑같은 파도는 없다. 신이 만든 창조물 중에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신이 만든 인간은 얼굴도 성격도 제각각 다르지만 모두 가치 있는 인간이며 각자의 개성을 살려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학교라는 교육제도 내에서 잘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공부를 못하면 나고자라는 말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최고 걸작이며 그 사실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해도 괜찮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배울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이치만 알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사람은 대부분 이건 안 된다 하고 쉽게 단정 짓는 습성이 있다. 우선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믿는 마음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신은 불공평한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기회는 있다. 그 절호의 찬스는 당신에게 지혜와 인내를 배울 기회로 나타난다. 즉 신이 바라는 일을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 물고기의 성질을 알아야 잡을 수 있듯이 돈의 성질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물고기의 성질을 알지 못하면 그물을 들여놓고 아무리 기다린들 물고기는 잡히지 않는다. 풍향이나 조수의 흐름을 보고 어디에 그물을 칠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물고기의 성질을 알아야 한다. 고기잡이를 나갈 때마다 대어를 낚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운이 좋아서만이 아니다. 틀림없이 어디에 그물을 쳐야 좋은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에게 기원할 필요는 있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물고기의 성질이나 바닷물의 흐름을 만든 것도 신이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한다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없다. 나는 절대로 종교를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종교 행사에 가서 돈을 내지만 신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종교단체는 여러모로 유지해야 하므로 그 유지 관리비 같은 개념으로 돈을 받는다. 그러므로 헌금으로 1만 원을 낸다고 해서 100원을 내는 것보다 100배의 이익을 얻는 일도 없다. 가끔 종교의식을 치를 때 예를 올리는 방법을 두고 일일이 까다롭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를 올리느냐가 아니라 신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다. 마음의 문제와 돈의 문제는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마음의 문제는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돈 문제만은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마음의 문제와 돈의 문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련해 내가 어릴 때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마음의 문제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돈 문제는 현실의 문제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든 받은 급여의 10%를 모아서 저축을 늘리는 방법을 궁리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가난하다면 그것은 가난하다는 문제다. 따라서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다. 신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지 않는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낸다면 그것은 단지 괴롭힘이다. 가로 열고 웃음. 신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관점을 바꾸면 반드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돈을 쓰듯 지혜를 써보세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쓸쓸해진다. 하지만 욕심이 생기면 불쑥 기운이 솟는 존재다. 욕심을 버리고 무로 돌아가라고들 하지만 인간은 죽어도 무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인생은 덧없다고 하는 것도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지혜가 없으면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죽어 저 세상에 가더라도 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둥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니 일어난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 대체로 그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난다. 또한 어떤 문제도 당신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도 지혜다. 타인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지혜다. 요컨대 어떤 지혜를 써도 좋으니 극복해내면 되는 것이다. 극복하고 나면 정신력이 단련되므로 문제를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게임 같아서 무척 재미있다. 우리는 신이 마련해준 인생이라는 이름의 게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임을 잘 해내려면 지혜를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지혜를 짜내면 또 점점 새로운 지혜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결코 지혜를 발휘해 쓰기를 아까워하지 마라.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그 누구보다 욕심이 많다. 부자가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며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하고 싶고 자유도 원한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들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 나는 회사를 크게 키우고 싶었지만 그다지 사람을 많이 쓰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만 배치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된다.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들어준다. 말하는 사람도 역시 남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보다는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 훨씬 즐겁다. 종종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일 뿐이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 중에 말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대개 경영자는 미움받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미움받을 행동을 하기 때문일 뿐이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따르고 좋아하는 경영자도 있다. 직원과 관계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대다수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체로 인간은 인간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미움받는 사람에게는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망설여질 때는 돈이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선택하는데 망설여질 때는 결국 돈이 되는 쪽이 옳다. 돈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요청이 있다는 뜻이며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다. 그만큼 사람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선택하는데 망설여질 때는 어느 쪽이 자신에게 돈이 되는가를 따져보면 된다. 돈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면 왠지 돈만 밝히는 듯이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령 당신에게 자원봉사 일과 돈을 받는 일이 동시에 들어왔다면 우선은 돈 받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원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자원봉사도 사회에는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돈을 받는 일이란 누군가 돈을 지불하고라도 얻고자 하는 일이다. 그만큼 고용하는 회사나 사람은 난처해 하고 있으며 수요도 있다는 의미다. 당신이 그 돈 되는 일을 선택하면 사용하는 측도 용역을 제공하는 측도 이익을 얻게 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도움받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소비가 일어나 경기도 좋아지니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이것은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인데 돈에 쪼들리지 않게 되면 팔리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책은 역시 팔린다. 그러므로 팔리지 않아도 괜찮으니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이기도 하고 강요일지도 모르며 다른 모든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많다.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정보다 돈을 소중히 하라는 것이 아니다. 돈보다 우정을 소중히 해야 할 때도 물론 있으며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사랑을 택하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선택에 망설여진다면 그때는 돈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옳은 답인 경우가 많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이다. 옛날에는 음식도 서로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하던 시절이 있어. 때로는 누군가가 참거나 희생할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식물 폐기가 문제가 될 정도로 물건과 음식이 차고 넘쳐난다. 누군가가 참고 희생하기보다는 얼마든지 함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돈이 되는 선택이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돈이 있으면 갖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명품 핸드백이나 고급 시계를 사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며 고급 차를 타고 다니거나 좋은 집에 사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다. 나는 호화롭게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사이 또이또리씨 이야기죠. 그저 일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을 아낌없이 해온 결과가 지금인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괜찮지만 부자가 되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라고 여긴다거나 부자가 되면 어떤 문제든지 전부 해결된다. 혹은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부자가 되어서 고급 차를 몰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 최고층에 살면서 매일 밤 고급 요리를 곁들여 비싼 술을 마시면서도 마음이 헛헛하다거나 허무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을 자주 본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이 돈을 쓰니까 사람들이 따를 뿐 그들이 결코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퇴근 후 마음 맞는 동료들과 닭꼬치구이를 안주 삼아 술 한잔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더없이 즐겁지 않은가?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딘가 거짓이 있거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고급 술집에 가서 아무리 깍듯하게 대접받고 놀다 온들 집에 돌아오는 길이 한없이 공허한 것도 자신이 손님이니까 인기 있었던 것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호사를 누리거나 사치를 부리는 행복이란 반드시 돈을 많이 써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출판사 편집자들과 사전 회의를 하면서 겸사겸사 도쿄 근교로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4명이 사용한 돈은 20만 원 정도였지만 모두 무척 호사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며 기뻐했다. 결국 호강이나 사치라는 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며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의리와 인정이 깊어지는 세계. 나는 항상 내 의견이 맞는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자만하게 되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멀어져 간다. 따라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 지금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뿐 최고는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다양한 일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지만 불량한 사람은 있다. 세상에 불량해지라고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는 없다. 불량스러워질 여지가 보이는 사람은 부모가 하는 말도 듣지 않고 교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자신이 속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하는 말은 잘 듣는다. 그렇다면 사장도 직원에게 자네는 급여를 받고 있으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하네. 나는 나대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보람이니 어쩌니 불평하기 전에 확실히 일하게나 하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직원들의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그들은 기뻐서 더 열심히 일해준다. 내가 매일 마음 편히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회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지켜주고 있는 덕분이다. 그리고 아무도 사장만 드라이브 하러 가다니 치사해 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리와 인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의리와 인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해왔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직원들을 지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회사는 신코이와 도쿄 23개구 중 하나인 가스 시카구에 있는 지역으로 시내 중심가에서 북동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옹기니에 있다. 회사가 성장하여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시내 중심가인 오테마치나 롯본기로 사옥을 신축해 옮긴다면 꽤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을 배려해주고 직원들은 또 이런 나를 따라준다. 이것이 바로 의리와 인정의 세계다. 의리와 인정이라고 하면 마치 어두운 조직 세계에나 나옴직한 단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말을 그들만의 전매 특허로 두는 것은 아깝지 않은가?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사이토 이토리씨의 유쾌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는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읽고 나면 좀처럼 돈을 모으기 힘들었던 상황이 변하고 돈과 인생의 운을 끌어당기는 원리를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사이토 이토리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또 이 책이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